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2일 정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막을 올렸는데 벌써 3강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1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 결과 나경원 전 의원이 15.9%로 1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로 2위,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7.5%로 3등, 김웅 의원이 6.1%, 홍문표 5.5%, 조경태 2.5%, 권영세 2.2%, 윤영석 2.1%, 조혜진 2.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머니투데이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이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여기서도 나경원 18.5%로서 1위, 이준석 13.9%로서 2위, 주호영 11.9%로서 3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일반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 한정할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27.3%, 이 전 최고위원이 15.2%, 이준석입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4.9%, 여기서도 3강입니다.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그 다음에 홍문표 5.5, 김웅 5.3, 조혜진 3.0, 조경태 2.5, 윤영석 2.2, 권영세 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당대표 경선 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의 여론조사와 그 당원들의 투표를 이렇게 어느 비율로 섞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구도가 바로 득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일단 윤곽상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이 세 사람이 벌써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씨의 이 급부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눈에 띄입니다. 이분이 정치를 오래 했어요. 자꾸 이준석 하면은 어리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한 경력은 20대부터 했습니다. 한때 박근혜 키즈로 불렸어요. 2011년, 12년 사이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서 발탁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꾸준히 언론에 뉴스를 만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36살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죠. 그 사이에 출마도 3번 했습니다. 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활동을 하고 또 뭔가는 참여하고 기여하고 토론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준석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젊은 사람답게 말을 재바르게 하고 또는 직설적으로 하니까 기존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좌파와의 논리적 대결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그리고 가끔은 또 진중권 씨와 격전을 벌이는데 주로 최근에는 페미니즘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저로서는 이준석 씨의 논리가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
자칭 우파 세력이 유튜브를 통해서 4.15 부정선거 개표 부정을 주장을 할 때 이 낙선한 이준석 씨가 나서가지고 그런 거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반론을 하면서 욕을 아주 많이 먹고 있던 그 모습이 아주 근사하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린 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이 아주 당당합니다. 이게 이준석이란 인물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글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글과 말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문호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복당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파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홍준표 대표와의 좋고 나쁜 인연 속에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과 함께 하려는 다양한 인사들에게 공당이 대원칙을 세우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 2명을 수사하고 우리 당을 고생길에 들게 했던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문호를 여는 것에 동의하고 우리 당을 끝없이 비판하고 공격했던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키는 것에 동의한다면은 선거 때 비일비재한 공천 갈등 속에서 당을 잠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문호를 열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홍준표 전 대표와의 크고 작게 얼굴 붉힐 일이 지금까지 많았지만 그 갈등들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을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그리고 개혁적 보수에서 전통적 보수까지 넓어진 스펙트럼 속에서 앞으로 보수 정당의 기본 정신은 톨레랑스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와 원희룡, 유승민과 윤석열, 홍준표가 공존하는 스펙트럼이면은 대선에서 필승할 겁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논리가 당당하고 개방적이고 공과사를 딱 분명히 하고 이미 이준석 씨가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새 2030 세대가 국민의힘 지지로 돌게 된 것도 이준석 씨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준석 씨가 그 젊은 사람들 대책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세 때도 그 20대 연사들을 세웠는데 참 연설을 잘했습니다. 기존 정치인 못지않게 연설을 잘해가지고 그 선거 분위기를 젊게 만든 이준석 씨, 그리고 그런 20대, 30대와, 이분은 30대인데, 30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여론조사에서 이미 2등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이 초선 의원인 김웅 의원의 처지가 이준석과 참 대비됩니다. 이 김웅 씨는 홍준표 복당을 반대합니다. 홍준표가 들어오면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안 들어올 것이다 하니까 이준석 씨는 아니 외부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일침불가했는데 그 점이 이준석과 김웅을 딱 나누는 선입니다. 한 사람은 주체적이고 한 사람은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대표가 당당하고 그리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